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10월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달이었기에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10월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8% 하락한 65,2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95% 하락한 2,640달러대, BNB가 2.25% 하락, 솔라나가 1.24% 상승, XRP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6% 상승한 0.64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3%,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8%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에게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인터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옐런 장관의 경우는 미국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연착륙을 향한 궤도에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하게 되는데,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현재 경제 여건이 유지될 경우 추가적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옐런 장관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다가오는 11월 FOMC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CME 페드 워치에 의하면 25bp 인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컨센서스를 합의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11월에 또 한 번 50bp 빅컷이 단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루어진 FOMC에서 이제 빅컷이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가 아니냐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연준과 연준 위원들, 미국 재무부 장관들의 경우는 본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로써라도 경기 침체 우려를 잠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위험자산 시장의 경우는 현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 이제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좀 나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BNY 멜론 은행이 미 SEC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공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겐슬러 위원장은 BNY 멜론의 개별 월렛 구조가 고객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서 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인데요. 이 BNY 멜론은 약 2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글로벌 최대 수탁 은행입니다. 이 거대한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를 대폭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승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개별 자산 관리 서비스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화인데요. SEC가 BNY 멜론에게 이러한 승인을 내렸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는 향후 다른 금융기관들 역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즉 제도적인 장벽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이 BNY 멜론의 이번 승인건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낙관론을 제시합니다. 이 시장은 이제 단지 기술 혁신을 넘어서 제도적 수용과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별 예측이 엇갈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연말 가격은 56,000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기간별 예측 엇갈리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우는 최근 예측을 수정해서 2024년 말까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한 2개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12만 달러 하나 약 1억 5천,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이는 올봄 반감기 이벤트를 고려한 결과이다. 이 베렌베르크의 경우는 2025년 4월까지 56,630달러로 더 신중한 전망을 내놨는데, 이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이다. 즉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이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는 가격이 18만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 타깃은 6만 8천 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전통적인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시 경제 동향, 기술 발전, 법적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상승 원인에 대한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을 선택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됐던 것이죠. 이 8월과 9월의 증시 하락은 이런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의 탈달러 움직임이 금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분석은 프랑스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러시아와 중국의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려는 이 경제적 지정학적 움직임이 금에 대한 수요를 폭등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이런 흐름은 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은 가격의 상승으로 현재 전 세계 자산의 마켓캡에서 은은 7위에 랭크되어 있고 8위가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10위가 비트코인인 것을 보면 은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폐라는 것이 사실상 금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화폐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아무리 금 태환제를 중지했어도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금 보유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과 은 보유량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 참고로 2024년 6월 데이터 기준 중국과 러시아의 금 보유량을 합쳐도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도 자국 화폐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라거나 또는 브릭스 국가들 간의 무역을 위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려면 기존과는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화폐의 틀을 짜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이미 발을 이제 깊숙이 들여놓았습니다. 다만 투자자들만 이를 잘 모르는 것이죠. 이 먼저 중국을 살펴보게 되면 2021년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킵니다. 이번에도 말 좀 하다 말겠지 했는데 아니었죠. 실제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로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미국만 좋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있죠. 그러더니 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다시 허용합니다. 이 공식적인 허용이 아니라 규제가 풀리면서 채굴량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홍콩을 블록체인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이 현실로 되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이 홍콩으로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한 것은 대놓고 말하자면 중국인의 해외 자금 유출을 사실상 허용한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트코인 보유와 블록체인 산업에 사활을 건다라는 것이죠.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경제 제재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러시아는 정말 경제적으로 고립됐죠. 오죽하면 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푸틴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어렵다라는 방증이었는데요. 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면서 무역 대금 결제가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화폐가 개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됐습니다. 우선은 G2인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수단이 지금 당장은 금이나 은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 상승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알트코인이나 밈코인을 잔뜩 들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할애한다라면 이더리움 정도가 두 국가의 자산 목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9월이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4분기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상승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배경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강대국들이 비트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유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단기적으로는 백업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될 겁니다. 2,100만 개에 불과한 비트코인은 압도적인 수요로 인해 계속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4년 주기가 됐든 새로운 규칙이 나오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10만 불 아래에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간 54일하고 10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이 실제 투자금 액츄얼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2,500불, 한화에 약 300만 원 정도 되며 이 그리드 프로핏의 경우는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입니다. 19.79%에 494달러,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롱 포지션을 통한 미실현 수익의 경우는 35%에 895달러, 이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55.5%에 1,380달러 정도 됩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리플이 2가지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XRP 레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2가지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Fix Empty DID와 Fix Previous TXNID입니다. 뭔가 이름부터가 좀 많이 어렵죠. 이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리플 생태계와 XRP의 미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Fix Empty DID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이 불필요한 데이터 저장을 방지해 빈 DID 원장 항목을 생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Fix Previous TXN ID 업그레이드는 이제 원장 항목에 중요한 필드를 추가해 거래 내역 추적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 내용 상당히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무슨 효용성이 있는지 이 업그레이드로 뭐가 좋아지는 건지 쉽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Fix Empty DID 업그레이드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말해서 이 쓸모없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에 메모를 할 때 이 중요한 정보만 적고 싶은데 만약 필요 없는 빈칸이나 의미 없는 기호들을 많이 남겨둔다라면 결국 노트북의 메모리를 쓸데없이 잡아먹고 효율도 떨어지겠죠. 이 Fix Empty DID는 이제 이러한 불필요한 빈 공간들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즉 원장 이 리플이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서 사용되지 않는 빈 데이터를 제거하여서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스템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Fix Previous TXN ID 말하기도 어려운 이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과거 기록을 더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나중에 내가 이 돈을 언제 정확히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어야만 돈을 언제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명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 Fix Previous TXN ID 업그레이드가 리플의 원장에서 이런 거래 기록들을 더욱 정확하게 관리하고 추적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거래가 더 투명하고 나중에 확인할 때도 실수가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 내역을 더 쉽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선 사항은 XRP의 유동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는 곧 XRP의 더 넓은 활용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특히나 이번 업그레이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 USD와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USD는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는 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1위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니카롱 리플 사장은 XRP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에 두고 있는 반면 리플 USD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XRP 레저의 발전인 리플이 더 복잡한 금융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가능성을 높이고 XRP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분명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업그레이드는 XRP 레저의 덱스, 즉 탈중앙화 거래소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 USD는 덱스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를 통해 XRP와 다른 자산들 간의 거래가 더욱 원활해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혁신은 리플 생태계를 강화하여서 XRP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XRP의 수요와 가격 상승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XRP의 가격 또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 속에 XRP의 가격 기준 300%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코인 가격 4%대 강세 보이고 있다. 300%의 상승 전망도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플의 상승세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 또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출시가 가까워졌다라는 소식도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의 경우는 XRP가 최근 강세 패턴을 돌파하며 약 300%의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기 암호화폐 트레이더 캡틴 파이빅의 경우는 XRP가 2021년부터 형성된 대칭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면서 중기적으로 2.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파이빅의 경우는 300% 상승 목표가 다소 야심차기 때문에 먼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XRP의 그간 가격 상승이 참 더딘 모습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이죠. 2024년과 2025년엔 다가올 불장에서 XRP는 그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XRP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의 방금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 거래 투명성과 유동성 증대되었고 이제 XRP는 더욱 빠르고 대규모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리플 USD 이 출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XRP 네트워크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XRP 수요가 더욱더 급증하게 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SEC 소송에서의 승리를 통해 미국 시장 재진출 가능성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었죠. 아시아와 미국에서의 리플 네트워크 확장이 XRP의 글로벌 채택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2025년은 불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XRP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혁신적인 기술과 글로벌 확장은 XRP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겁니다. 지금이 바로 XRP에 투자할 적기이며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는 이번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63포인트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드 탐욕 단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유지되었던 가격 대비해선 상당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